지난 8월 29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그리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대법원 판결이었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범위가 8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됐다고 하죠. 파기환송심에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오길 바랍니다. 한데 그 삼성의 범죄가 국정농단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삼성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그리고 노조와의 사건을 둘러싼 재판도 진행 중인데요. 바로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와해를 위해서 온갖 부당노동 행위를 했던 것에 대한 사건이죠. 삼성의 전방위적인 탄압으로 인해서 2명의 하청 수리기사가 목숨을 끊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터를 떠났고 2014년에는 700여 명의 수리기사들이 50여일에 걸친 노숙농성을 하기도 했죠. 이분들이 바로 삼성전자 가전제품이나 컴퓨터, 스마트폰이 고장나면 수리해주시는 분들인데요. 몇 년간의 처절한 싸움 끝에 노동조합을 지킬 수 있었고 지금은 2,000명이 넘게 가입한 큰 노조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골리앗에 맞서 싸웠던 삼성 수리기사들에게 큰 박수를 보냅니다. 2018년 2월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사건 법률 비용 대납 사건 때문에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하러 갔는데요. 우연히 다스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자료가 담긴 다량의 하드디스크를 찾아냅니다. 당시 삼성전자 인사팀 직원이 이걸 들고 튀던 중이었는데요. 그걸 주차장에서 마주친 거죠. 그렇게 해서 삼성의 노조와의 공작에 대한 전무후무한 데이터를 찾아낸 겁니다. 올해 2019년 3월 12일 검찰은 이 노조와의 사건 공판 중에 당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작성한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증거로 제출하죠. 바로 우연히 압수해낸 그 하드디스크에 담긴 6천여 장에 달하는 자료 중 일부였는데요. 이 문서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사내 집회 유인물 대응을 위해서 취업규칙을 제정하고 시설 인프라를 보완한다. 근무규율 5개, 외부 개입을 막기 위해서 문설주를 2배 높인다. CCTV 설치는 부당노동 행위 가능성이 있으니까 미리 설치한다. 고공농성에 대비해서 주요 생산시설 옥상을 차단한다. 뭐 이런 거였죠. 삼성이 취업규칙을 개정하려고 했던 이유는 노조활동을 탄압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노조활동 자체를 징계하기는 어려우니까 징계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조건을 만드는 거였죠. 그런데 여기서 눈에 띄는 대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CCTV 설치는 부당노동 행위 가능성이 있으니까 미리 설치한다는 건데요. 2013년에 수리기사들이 모여서 노동조합을 만들자 대거 설치됐습니다. 원래는 40만 화소짜리 저화질 제품이었는데요. 얼굴 식별이 가능한 200만 화소 고화질 제품으로 교체가 됐다고 합니다. 여기에 주민 기능까지 장착이 돼 있고요. 전국에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가 한 150개, 160개 정도가 있는데요. 이곳들에 1,700여 대가 설치됐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서비스 센터 가시면은 보세요, 한번. 수리기사분들 머리 위로 CCTV가 줄지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나요? 이 법적으로 보안용 CCTV는 노동자 감시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PC방이나 이 편의점에도 CCTV가 있잖아요. 이 사장님들이 이거 알바 감시용으로 많이 쓰시는데요. 그거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인 삼성전자가 이걸 했죠. 삼성은 전국 협력업체의 CCTV 화면을 항시 살피면서 수리기사분들의 동향을 감시했다고 합니다. 검찰이 압수한 삼성 문건에도 나와요. 평소 문제 인력에게 경고장을 발부했다가 파업 등 상황이 발생하면 징계하라. 이런 지침이 적혀 있었죠. 2018년 4월, 그러니까 작년 4월, 삼성전자 서비스 전 직원은 이 CCTV가 노조 감시용으로 사용됐다고 KBS 기자에게 폭로합니다. 삼성전자 서비스의 정보보호그룹 직원들이 CCTV를 상시적으로 살피며 노조 동향을 파악했다는 겁니다. 원청인 삼성전자 서비스의 직원들이 CCTV를 하루 종일 보면서 노조 동향을 감시했다는 거였죠. 이분들이 본사 6층에 있었는데요. 이 시스템에서는 센터별로 코드만 입력하면 전국의 CCTV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뭐죠? 중국인가요? 니면 자오종과 쩡철라마. 이 감시본부의 주된 감시 대상은 가입된 조합원이 많은 센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운대 센터나 천안센터 내부를 집중적으로 보다가 조합원 복장 불량이 발견되면은 그 CCTV 화면을 저장해서 해당 센터 관리자에게 전달하고 경고장을 주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노조에 걸린 수리기사는 엄청 위축되겠죠. 그렇게 해서 아주 천천히 노동조합을 압박하고 탈퇴를 유도했던 겁니다. 그런데 첩보가 들어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본사 어디에 가면은 CCTV 영상이 저장된 하드디스크가 있다. 그래서 검찰은 2018년 4월 18일 본사 압수수색을 단행하죠. 이 과정에서 지하 창고에 하드디스크 100여 개가 무더기로 발견이 된 겁니다. 이 100여 개의 하드디스크에는 서비스 센터 CCTV 영상이 담겨 있었는데요. 이걸 보니까 이분들이 이거를 방법용으로 쓴 게 아니라는 게 드러납니다. 방법용이면은 이 카메라 출입구라든지 이런 데를 가리켜야 하는데
죄다 수리기사들의 모습을 찍은 거였습니다. 심지어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책상이나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집중적으로 촬영한 영상도 상당수 발견됐다고 합니다. 뒤쪽으로 머리 위, 등 뒤에 이렇게 다 CCTV가 들어갔죠. CCTV가 저렇게 좋을 필요가 실질적으로 없었어요. 삼성전자 서비스 사측은 노조 설립 이후부터 수년에 걸쳐서 CCTV 영상을 수집하고 보관했습니다. 노조원들의 동태를 파악하고 체증하는 목적으로 CCTV를 운영한 거죠.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 상에서는 CCTV는 범죄나 화재 예방 그리고 시설 안전을 위해서만 허용됩니다. 설치 사실을 알리는 게시물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해야 하고 이 안내판의 설치 목적과 장소, 촬영 범위나 시간을 기재해야 되죠. 그리고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은 사업장 내에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를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으로 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 노무관리나 노동조합 통제 목적으로는 촬영할 수가 없고 그런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건 노동법 위반이죠. 예를 들어서 사업장 안에 CCTV를 설치하는데 이거를 노조 사무실 문 앞에 설치한다? 그러면은 이 부당노동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실제 조합원들이 배치된 공간에만 CCTV를 설치한다? 마찬가지로 이거는 부당노동 행위나 노동자들의 만성적인 적응장애를 조장하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법원 판례가 있죠. 네, 물론 어떤 사장들은 이런 목적으로 CCTV를 몰래 활용하기도 합니다. 다 불법이죠. 근데 알아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 서비스 사측이 겉으로는 법을 지키는 것처럼 CCTV를 운영하고 안내판까지 다 갖다 붙여놓고는 실제로는 몰래 수리기사분들을 감시했던 거죠. 근데 이게 딱 걸린 겁니다. 네, 2013년에 고화질의 CCTV 1,700여 개가 전국 서비스 센터에 설치될 때 삼성전자 서비스 수리기사들은 이게 자신들을 감시하는 목적임을 직감했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으니까 이 부당노동 행위로 고발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렇게 누구나 빤히 아는 채로 버텼고 수년에 걸쳐서 감시받지 않을 권리, 인간답게 일할 권리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때는 이 위장도급 소지가 크다는 의구심이 많았던 이 하청 수리기사들의 일터였죠. 그리고 수많은 상처와 피눈물을 흘리면서 버텼고 그 끝에 저렇게 딱 걸린 겁니다. 노동조합은 헌법이 보장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죠. 그걸 이렇게 CCTV 설치해서 불법적으로 감시하면서까지 탄압한다면은 이걸 좋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사람은 과감하게 누르고 뭐 이런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십조 원 부자가 되신 이건희 회장님이 훌륭한 기업가로 기억될 수 있을까요? 없겠죠. 우리 회사 CCTV는 어떤지, 문제는 없는지 한 번씩 살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따옥이었습니다.